자, 유광옥전 같은 경우에는 소설인데 이 유광옥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 이옥이라고 하는 작가가 비판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유광옥을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조선 후기 사회 상황도 같이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글을 파는 유광옥도 문제고 글을 사고 파는 풍토가 생긴 그때 당시 사회도 문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주는 관리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관리들도 문제고 과거 시험 문제 내용도 문제고 이거 다 돌려가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쭉 얘기해놓고 매화 외사는 말한다 이래갖고 논평을 갖다가 집어넣거든. 이게 전의 양식이야. 지금 보면 이렇게 유광옥 전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죠. 고전 소설 중에서 전자 붙은 애들은 전의 형식 혹은 전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 전의 형식과 양식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글쓴이의 논평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유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가에 대한 소개를 쭉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 짓는 게 전의 양식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도 유광옥전 해서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유광옥이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요 부분은 글쓴이의 의견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사회도 욕하고 유광옥도 욕하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요 마지막 부분에서 탁 하고 드러나는 거야.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하가 버글거리며 온통 이 끝을 위하고 오고 이 끝을 위하여 간다. 이 끝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이익. 쉬운 말이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본주의가 발화하고 있는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하가 온통 뭘 생각하냐면 돈을 생각해.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이익만 바라보는 사회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쓴이는 사대부거든. 그래서 사, 농, 공, 상 이렇게 보면 뭐가 제일 하찮은 거야? 상업이 제일 하찮은 건데 상업이 이익을 쫓는 직업 중에 최고란 말이야. 그래서 사대부들은 이익을 쫓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지금 현재 조선 후기 사회가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를 숭상함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 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끝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이익을 위해 죽은 인물이 바로 이 유광옥이야. 유광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과거 시험 내용이라고 하는 걸 대신 써주다가 그러다가 자살하게 되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를 말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이 끝을 위하여 죽기까지 한다. 자, 군자는 유학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익을 대하는 군자의 태도는 이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인은 어때? 이익을 위해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의 글쓴이는 소인들이 이익을 위해 죽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익을 쫓아가다가 죽기까지 이르는 소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유광옥은 군자야, 소인이야? 소인이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군자랑 소인의 대조 나타나니까 대조 체크해 놓으십시오. 서울은 장인바치와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이다. 장인바치는 사농 공상 중에 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장사치는 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공업하면 다 수공업이야. 그래서 손으로 물건 만들고 옷 만들고 하는 사람들. 묻 거래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그 가게들이 별처럼 버려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 있다. 남에게 손과 손가락을 파는 사람이 있고 어깨와 등을 파는 사람도 있고 뒷간 치는 사람도 있고
자, 이거는 공이지, 공. 일종의. 진짜 손이랑 손가락 팔겠어? 큰일 나지. 손 기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깨와 등을 파는 건 노동력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뒷간을 치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사람은 사도 아니고, 아니, 공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그냥 노동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칼을 갈아서 소 잡는 사람, 얼굴을 꾸며서 몸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래하는 것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하는 건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와 같은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몸, 얼굴, 서비스업이죠. 이건 오늘날에 이런 걸 파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중간중간 별처럼 바둑판처럼 직유법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는 거에는 물건도 있고, 그렇지? 뭐 곡식도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다? 노동력, 그리고 얼굴과 몸을 파는 사람,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고 파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달하고 있다. 비판적 시각이에요, 이것도. 유광옥은 영남 합천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중량 이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광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량 이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사회 상황이 등장하는데, 서울에서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공업과 상업이 발달되고 있고, 사람들이 판매하는 대상에 자기 자신의 노동력까지 포함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그거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같이 드러나고 있어. 그럼 자, 이제 중략 부분 볼게. 유광옥은 영남 합천군 사람이고 시를 대강 할 줄 알았으며 과체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 소문이 났으나 그의 집이 가난하고 지체 또한 미천했다. 지체가 미천했다는 소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신분제죠. 신분이 낮았다는 소리예요. 여기 봐, 시를 대강 할 줄 알았으며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글쓴이 같은 경우는 유광옥이 시를 쓰는 실력이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 유광옥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팔기 좋은, 그러니까 과거에 통과하기 좋은, 과거에 통과하면서 잘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작가는 과거 시험 문제도 사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 문제 자체도 사실 유학이랑은 멀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저거는 전부 탐관오리들이 관직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문제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유광옥의 인물 특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 시골 풍속에 과거글을 팔아 생계를 삼는 자가 많았는데 광옥 또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그래서 자, 보면 광옥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글을 팔아 생계를 삼는 자가 많다 그러지. 팔다 뭐도 파는 거야? 과거 시험에 통과할 글도 팔아. 그래서 그때 당시 과거 시험 부정행위가 만연했다. 유광옥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유광옥만 팔았으면 유광옥은 홍길동 마냥 잡혀갔겠죠. 근데 유광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팔았다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까지는 광옥의 내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됐다. 그래서 인물의 특성, 그 다음에 내력 둘 다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선생님 밑줄 친 애들이 유광옥의 인물 특성이고요. 그리고 요 뒤는 유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광옥이 어떤 인물인지 특성 제시해주고 광옥이 어떠한 내력을 갖고 있는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준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영남 향시에 합격하여 장차 서울로 과거부로 가는데 부인들이 타는 수레로 길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당도해 보니 붉은 문이 여러 겹이고 화려한 집이 수십 채인데 얼굴이 희고 수염이 성긴 몇 사람이 바야흐로 종이를 펼쳐놓고 파림을 뽐내며 글을 써보여 그 쥔태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봐. 일찍이 영남 향시에 합격해서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고 있는데 부인들이 타는 수레가 길에 늘어서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는 부인들이 타고 있겠지. 부인들은 바깥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기 극성 학부모라고 생각하면 돼. 헬리콥터맘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 헬리콥터맘들은 밖에 안 나오고 이제 보통 양반가의 부인들이겠죠. 수레 안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레길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유광옥이야. 유광옥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부인들이. 그리고 나서 당도를 해보니 붉은 문이 여러 겹 화려한 집이 수십 채인 곳이더라. 붉은 문은 부잣집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야? 높은 관직을 하고 집이 부자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봤더니 얼굴이 희고 수염이 성긴 몇 사람, 설마 여자가 수염이 나진 않았겠죠? 이거는 부인들이 아니라 그 부인들이 쓰고 있는 하인들 같은 느낌인 거야. 바야흐로 종이를 펼쳐놓고 파림을 뽐내며 글을 써보여 그 진퇴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퇴는 나아감과 물러남이니까 자, 너 체크, 너 됐어, 너 안 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집 안채에 광옥의 숙소를 정해두고 매일 5번의 진수성찬을 바치고 주인이 서너 번씩 뵈러 와서 공경히 대하는 것이 마치 아들이 부모를 잘 봉양하는 듯하였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무슨 주영이죠? 이주영인가? 김주영 선생님을 은행 VIP들을 모셔놓고 선생님들 이렇게 코디들 막 소개해주잖아. 그것처럼 부인들이 모여져 있고 여기 나오는 이 희고 수염이 성긴 몇 사람들이 글을 써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육아학과 유사하게 테스트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갖고 그 중에서 부인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 괜찮다 하면 너 우리 집 해서 데려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광옥은 누구네 집으로 갔나 봤더니 엄청나게 화려한 집으로 갔고 광옥에 숙소까지 있었고 매일 5번의 진수성찬을 우리 몇 끼 먹어 하루에? 3끼 먹는데 5번의 진수성찬을 바쳤다. 임금님이 이렇게 먹어요. 임금님이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서너 번씩 보러 와서 공경이 대하는 것이 아들이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처럼 했대. 왜? 우리 집 자식 과거 시험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글 잘 써주세요 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과거를 실었는데 주인의 아들이 과연 광옥의 글로 진사에 올랐다. 잠깐만. 아직 안 됐네. 어허. 얘가 문제인 것 같은데. 나 아직도 왜 이래? 떴는데? 뭘까? 어허. 누가 문제니? 어이구.
일단 영상